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며칠이냐? 3월 19일이고요. 밤 12시입니다. 벌써 3월달도 끝나가네. 아직 좀 춥던데 어제 오늘은 좀 추웠던 것 같은데 벌써 4월이 다 돼간다니. 이게 정말 딱 놀러 다니기 좋은 날씨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진 않아서 굉장히 좀 기다려지고 약간은 좀 조급해지고 그 좋은 계절을 하윤이랑 유자씨랑 어떻게 놀아야 여름이 되고 나서 봄에 좀 더 알차게 놀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안 할지 그런 게 좀 벌써부터 걱정이고요. 오늘은 화요일이어서 유자씨는 출근을 하는 날이었고요. 하윤이는 등원을 했습니다. 전 집에 낮에 일도 좀 하고 집안일도 좀 하고 했는데 카드 정리를 했습니다. 체크카드랑 신용카드. 집에 안 쓰는 카드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서 이제 카드를 만들려고 이제 일종의 좀 강요죠. 강요를 한 거죠. 완전 100% 강제는 아니었겠지만은 난 죽어도 카드를 더 만들 생각이 없다. 죽어도 계좌를 더 만들 생각이 없다. 라고 우겼으면은 어찌 하시지는 못했겠지만 보통은 이제 회사가 은행에다가 이제 대출을 받거나 회사가 힘들어져가지고 돈이 좀 필요할 때 주거래 은행을 이제 옮기면서 급여 계좌도 옮기면서 그러면서 신용카드도 하나씩 만들고 그래서 보통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연회비를 한 1, 2년 정도 내주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했었거든요. 보통 연회비 10,000원에서 한 2, 3만원 비싸면 그 정도 하는 카드들이니까 회사에서 이제 내준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좀 카드를 유지하고 좀 써라 이런 뜻이었겠죠. 아무튼 그렇게 쌓였던 카드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다 쓰지도 않는데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은데 굳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평소에 아주 잘 쓰는 카드들 보통 상시로 쓰는 카드들은 사실 한 2-3장 이 정도만 있으면 되긴 하거든요. 그렇긴 한데 또 안 쓰는 은행이나 카드를 아예 또 다 해지를 하고 계좌도 없애버리고 이러기에는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은행별로 계좌 하나, 이제 체크카드 하나 이 정도씩은 남기고 대부분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어플에서 간단하게 되는 곳들도 있고 어떤 곳들은 좀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해지로 가는 그 메뉴를 찾기 좀 힘들었던 경우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니면 카드가 너무 여러 개가 있는데 같은 은행에 계좌도 또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카드가 어떤 계좌랑 연결이 된 건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또 무슨 모바일 카드라고 또 있는데 그건 실물 카드는 없는 건데 어플 상에서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들었던 기억이 없는데 왜 있는 거지? 제가 만들었겠죠? 해킹 당한 게 아니라면 근데 아마 기억을 못하는 거일 텐데 그런 것들도 뭔가 혹시 필요하려나 싶어가지고 남겨둘까 하다가 그냥 다 깔끔하게 해치워 버렸습니다. 그 예전에 회사에서 만들었던 카드 중에 하나일 텐데 신용카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갑자기 연회비가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연회비가 나가가지고 뭐지? 나는 신용카드를 쓰는 게 없는데 해가지고 이제 불이 나게 찾아봤더니 그 해지를 하지 않았던
그 카드가 연회비를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된 거죠. 예전에 저 혼자 살 때는 계좌가 비교적 되게 단순했어요. 고정비 빠져나가는 통장 하나, 그리고 그냥 생활비 겸 용돈 통장 하나, 뭐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돈을 뭐 사실 거의 잘 쓰지도 않고, 써봤자 그냥 생필품이랑 식비 정도 쓰고, 뭐 옷도 안 사고, 사람도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 지출들이 딱 제 그냥 눈 안에 다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커버를 칠 수 있는 그 안에 이제 다 있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소비하는 것들도 많아지고 여기저기 뭔가 결제할 것들도 많아지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더 헷갈리더라고요.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그 연회비 낸 거는 안 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카드를 유지했던 거라서 원칙적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굉장히 이제 친절하게 말씀을 하셨죠. 뭐 그랬고, 그리고 카카오페이 있잖아요. 카카오페이 카드도 예전에 만들었는데 그 라이언 아마 캐릭터로 되어 있는 굉장히 귀여운 카드였어요. 그걸 만들었을 때가 아마도 카카오페이가 이제 나오고 그 카드들, 캐릭터를 활용한 이제 카드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근데 그 캐릭터들이 이제 굉장히 귀엽잖아요. 지금은 뭐 예전만큼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한참 이제 핫했을 때, 유명했을 때는 강남역에 카카오 프렌즈 매장 가면 사람들 진짜 많고 그럴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뭐 예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카카오 캐릭터들이 이모티콘을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물론 요즘에도 많이 쓰지만 요즘에는 뭐 다른 캐릭터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라이언 캐릭터에 혹해가지고 카카오페이랑 아마 연동된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사실 거의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귀엽긴 하지만 그것까지 다 해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후에 하윤이 이제 하원할 때쯤 돼가지고 약간 하윤이가 미열이 있다고 병원을 좀 가보라고 그 알림장이 왔어요. 그 키즈노트라고 어린이집 다니면 이제 선생님들이 거기다가 이것저것 써주시고 연락할 때도 이제 그거 통해서 연락을 이제 주고받는데 열이 좀 난다 하셔가지고 하윤이 이제 하원하면서 병원으로 바로 이제 데리고 갔고요. 처음에 뚝딱 예약을 하니까 13명인가 있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조금 기다리다가 잘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예약해놓고 뭐 한 10명 뭐 이렇게 있어도 일단 그냥 갔거든요. 그냥 뭐 기다리지 뭐 라는 생각으로, 아니면 금방 끝나겠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냥 갔는데, 이게 어떨 때는 10명이 금방 줄 때도 있는데 어떨 때는 10명이면 진짜 1시간 넘게, 1시간이 뭐야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집에서 머무르다가 딱 맞춰서 갔습니다. 보통 5명 남을 때부터는 병원에 와서 이제 대기하라고 그렇게 알람이 오던데, 한 4명인가 5명 남았을 때 병원에 갔더니 그렇게 오래 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좀 진료를 받을 수가 있었고, 아무래도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좀 적으면 바이러스에 노출이 좀 덜 될 테니까 그 부분에서도 괜히 또 갔다가 다른 또 바이러스에 옮아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도 눈곱이 생기더라고요. 하윤이가 원래 눈곱이 없었는데 뭔가 되게 그냥 자고 일어났을 때 생기는 그런 눈곱 정도 느낌이 아니고 조금 더 눈곱 같은 눈곱, 좀 더 이제 부피가 있는 눈곱. 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아데노 바이러스 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눈곱 같이 좀 생기면서 눈도 약간 충혈되면서 감기 증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눈곱 감기라고 불린대요. 네. 제가 살면서 눈곱 감기라는 그 단어 자체를 이제 아예 처음 들어봐가지고 굉장히 좀 생소했는데, 아데노 바이러스 이것도 처음 들어본 것 같고, 아무튼 코 뒤쪽에 아데노이드 라는 곳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제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이 돼서 아데노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보통은 만 1세에서 6세 애들한테 호흡기 질환을 좀 잘 일으키고, 죄송해요.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려고 해가지고 코가 막 엄청 간지럽네. 아무튼 뭐 감기같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좀 진료받고 약도 좀 타서 그렇게 왔고, 내일 그래서 혹시라도 열이 나거나 그러면은 좀 집에서 돌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열이 그렇게 고열이 나진 않더라고요. 살짝 미열 정도? 그러니까 37.5도? 그래서 뭐 그 정도 수준이면은 이제 등원을 해도 된다라고는 하셨는데, 어린이집에서는 상황 좀 보고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열이 더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집에서 좀 돌봐야 될 것 같네요. 아무튼 하원하고 병원 갔다가 약 타서 집에 와서 집 정리 좀 하고 하윤이 밥 먹이고 했더니 시간이 거의 한 6시 반?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좀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그냥 귀찮아서 뭐 하자면 했겠지만 그냥 반찬 만들기가 귀찮아가지고 저녁을 시켜 먹었고요. 유자씨 이제 퇴근할 때쯤 맞춰가지고 도착할 수 있게끔 족발을 시켰습니다. 네. 저희 집 근처에 귀한 족발이라고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몇 번 시켜 먹었는데 다 맛있지만 특히 좀 막국수가 제 스타일이랑 잘 맞아가지고 저희는 보통 족발 먹으면은 거기서 먹는 것 같아요. 가격은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저렴하지도 않고 비싼 것도 아닌 것 같고, 소짜리를 시켰는데 뭐 쿠팡이츠로 시켰거든요. 저희가 로켓 와우 회원이기 때문에 10% 할인 받고, 그리고 또 배달비가 이벤트에서 무료였는데 그게 이제 한 집만 배달하는 게 있고 여러 집 같이 배달하는 게 있고 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러 집 같이 배달하는 걸 했더니 또 1,000원을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토탈 해서 32,000원 정도, 2,000 얼마 얼마였지? 찾아보면 나오겠죠? 좋네요. 32,300원이네. 그리고 리뷰 참여하면은 펩시콜라 제로 500ml 준다고 해가지고 야시랑 맛있게 먹고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 끼 먹을 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냥 뼈다구 몇 개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내일 밥 먹을 때 반찬으로 활용을 좀 하면 될 것 같고, 하윤이가 계속 달라고 해가지고 먹어보니까 그렇게 짜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뼈에 이제 고기 좀 붙어있는 부분들, 작은 뼈들 오돌뼈 없는 대로 해가지고 줬더니 한참을 빨아먹더라고요. 웬만한 어른들이 발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발라 먹더라고요. 보통 어른들은 이제 고기만 잡아 뜯고 말잖아요. 근데 하윤이는 이제 그걸 계속 이제 빨아먹고 있으니까
뭔가 뼈 이외의 그런 조직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로 굉장히 깔끔하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크면 어디 나갔을 때 보쌈이나 족발 같은 거 그런 거 정도는 좀 같이 먹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짜지 않는 곳이라고 한다면. 족발도 좀 짜게 하는 데가 있고 조금 슴슴하게 하는 데가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쳤고, 오늘은 그 하윤이가 요즘에 조금 졸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침대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계속 빨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이 들 때도 있고 그러다가 못 자고 손가락 빨면서 잠깐 이제 눈 붙이다가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활동을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자는 시간 좀 넘겨서 자거나, 요즘에는 그래도 잠을 재울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예전에 비해서는 엄청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진짜 잠 잘 시간만 되면은 울어가지고 안아줘도 울고 누워도 울고 그냥 잠을 자려고 하면 무조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 잘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부터 뭔가 좀 되게 공포스러웠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하도 안아주고 하다 보니까 저랑 유자 씨랑 둘 다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근데 예전보다는 둘 다 허리가 조금 덜 아픈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아달라고는 안 해가지고 그리고 어디 나가서도 예전에는 보채면 할 수 있는 게 뭐 간식 같은 거 주거나 아니면 아기띠로 안아가지고 달래주거나 뭐 둘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걸어 다니니까 어디 나갔을 때 보채거나 뭐 이러면 그럴 때 이제 걷게 두면 혼자서 잘 놀더라고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거 자체가 되게 재밌나 봐요. 자기 다리로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고. 저랑 유자씨,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의 입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신기하거나 재미를 느낄 만한 그런 뭐 요소들이 아닌 것들도 애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금 더 편해진 것도 있는 것 같고, 밤에도 요즘에도 깨긴 깨는데 뭐 한 두세 번 정도. 그 전에는 한 대여섯 번씩 깰 때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두세 번만 깬다고 해도 이제 잘 자는 아기를 키우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피곤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피곤하지만 대여섯 번씩 그냥 안 깨는 거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워낙 그 전에 많이 깨고 밤에 계속 울고 막 이랬던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목이 너무 간지럽네. 아무튼 이제 족발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번 시키면 좀 맘먹고 시켰어야 됐는데, 왜 그랬냐면 또 그 전에 시킬 때는 막 보통 반반 족발 뭐 이런 거 시켰었어요. 반반 족발에 저희가 시키는 족발집이 막국수가 또 맛있거든요. 서비스로 조금 오는데 좀 모질라요, 그걸로. 양껏 먹으려면. 그래서 막국수도 하나 추가하고. 그렇게 하면은 5만원이 그냥 넘죠. 배달비까지 하고 막 이래버리면. 뭐 콜라도 하나 추가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좀 이제 좀 부담될 때도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작게 시키고 막국수도 그냥 기본으로 오는 것만 먹고, 오히려 그게 그냥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많이 시켜가지고 남으면 다음날도 먹고 뭐 이러도 좋긴 한데, 조금 시켜가지고 그냥 한 끼 적당히 딱 맛있게 먹고 끝내니까 조금 더 홀가분하달까? 네. 나쁘지 않더라고. 사실 많이 시키면은 그 가격 대비 양은 뭔가 조금 더 올라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3만원짜리 시키면
시키고 뭐 5만원짜리 시키면 그 가격 올라간 것보다는 양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는 좀 이제 많이 시킬 때도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만 시켜서 먹어봤다. 네. 오늘 족발을 시킨 건 밥하기 귀찮았던 것도 있지만 시간이 없었던 것도 있지만 아까 카드 정리하다가 그 카드사 직원분께서 알려주셨는데 제 카드에 그 포인트가 12만 원 정도가 쌓여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받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됐어요 하려다가 예, 주세요 해서 이제 계좌로 입금을 해주셔가지고 그걸로 또 쓰기도 했습니다. 사실 카드 포인트가 이제 있다는 거는 알았지만 근데 어떤 기준으로 쌓이는지는 사실 정확히 몰랐고 얼마가 있는지도 사실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아마 그 포인트도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몇 년 쌓인 걸 텐데 예전에 한번 그냥 그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를 계좌로 한번 현금으로 옮긴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 몇만 원 됐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근데 그렇게 한번 옮기고 나서 이거 개꿀이네? 약간 꽁돈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그냥 카드 쓰니까 그거에 맞게끔 포인트를 주고 그게 현금으로 바뀐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12만 원 정도 를 이제 주셔가지고 아주 감사하게 네. 족발로 바꿔 먹었습니다. 좋은 거는 좀 남았죠? 네, 12만 원 받았는데 3만 얼마밖에 안 썼으니까. 여기 계좌 내역이 있네요. 12만 6,653원. 네. 기분 좋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좀 꽁돈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있는 돈은 좀 이제 저희가 쓰고 싶을 때, 뭐 좀 플렉스 하고 싶을 때 쓰는 이제 그런 통장인데, 아니면은 뭐 제가 가끔씩 배달 알바 같은 거 하는 거 거기다 모으기도 하고, 그래도 모으면 꽤 쏠쏠해요. 그래서 뭐 조금 그 한 달에 저희가 쓰는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 외로 조금 더 뭔가 맛있는 걸 더 사 먹고 싶다거나 아니면 뭔가 돈을 좀 써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그 통장에서 빼서 쓰면은 좋죠. 그래서 영상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뭐 통장이나 계좌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플렉스 통장이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게 하나 있으면 든든합니다. 네. 거기 이제 알바 해가지고 조금씩 모으고, 아니면 이렇게 좀 꽁돈 생겼을 때 좀 모으고, 아니면은 뭐 세뱃돈 받은 거 같은 거 좀 모으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돈이 또 쌓이거든요. 한참 하다 보면. 옛날에는 제가 이제 외주 같은 거 하면은 그 외주 했던 거에서 일정 퍼센트 정도는 또 그런 통장으로 모으기도 했어요. 왜냐면 외주를 하면은 월급 외로 이제 부수입이 생기는 거니까 조금 더 뭔가 나를 위한 선물 같은 느낌으로 모으기도 했었고, 혹시 뭐 따로 알바나 이런 거 안 하시는 분들은 매달 좀 돈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통장 하나에다가 매달 조금씩 모아도 좋아요. 갑자기 내가 막 호캉스를 가고 싶어. 한 30만원 필요한데 근데 이번에 30만원 요거 써버리면 내가 매달 예를 들면은 뭐 100만원씩 모아야 하는데 30만원, 70만원밖에 못 모으겠네?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저축하는 그 액수를 유지를 하면서 가끔씩 또 즐기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또 저축률이나 저축 액수 같은 거 이런 것도 약간
한번 틀어지면 그걸 좀 이제 칼같이 지키시던 분들은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뭔가 망친 것 같고, 이번 달은 뭔가 망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또 드실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드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지만. 그래서 저축률이나 저축 액수를 유지하면서 가끔씩 플렉스를 하고 싶다면 별도로 통장을 만드세요 라는 조언을 좀 드려봅니다. 아무튼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었었고, 얼마 전에는 그 대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 3명이랑 저 포함해서 4명이 이제 모임을 하게 됐는데, 서울 북부에 사는 친구가 있고, 용인에 사는 친구가 있고, 안양에 사는 친구가 있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사당역이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사당역으로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다들 근데 뭐 별로 고민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 사당역에서 보자 라고 해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게 됐고, 거의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한 3달 전일 거예요. 그때쯤에 처음에 약속을 잡았었고, 왜 그랬냐면 친구 녀석 한 명이 뭐 와이프랑 약속 같은 걸 했나봐요. 잘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어디 나가려면 3달 전에 약속을 미리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3달 전에 미리 잡았던 이제 약속이었고, 저 빼고 나머지 3명은 술을 다 잘 마시는 친구들이에요. 잘 마시고 많이 마시고 좋아하고. 그래서 술 마실 사람이 안주를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 한 명이 곱돌이탕을 고르더라고요. 사당역 근처에 있는 곱돌이탕 집을 하나 골라가지고, 그게 메뉴가 정해진 게 약속 당일로부터 한 3, 4일 전쯤이었는데, 그래서 곱돌이탕 좋고 다른 거 추천할 거 있으면 만나는 전날까지 추천해라, 추천 없으면 그냥 곱돌이탕 가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대요. 근데 약속 당일 전날까지 아무도 다른 메뉴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귀찮은 거죠. 그리고 곱돌이탕이 맛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당역에 뭐였더라 이름이, 사당역까지 와서 곱돌이탕을 드실 분들이 많진 않겠지만 맛있더라고. 맛있어가지고 좀 알려드리려고 찾아보고 있는데, 곱돌이탕 청담동 순돌이, 청담동 순돌이라는 이제 곱돌이탕 집이었고, 맛있었어요. 옛날에 한지붕 새가족인가 순돌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이 참 뭔가 재미있다라고 기억되는 드라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절에는 뭐 워낙에 콘텐츠의 양 자체가 지금에 비해서는 훨씬 적었으니까 하나하나가 사실 다 소중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막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너무 많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 맨날 좋은 데 가고 그런다라고 해서 과연 인생이 더 행복해질까? 행복할 수도 있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하면은 당연히 좋은 거죠.
아무튼 1차는 곱돌이탕 집에서 했고 점심 때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낮술을 좀 하게 됐고 1차에서는 친구들은 이제 소맥을 먹었는데 그 세로라고 소주 있잖아요. 한참 예전에 막 광고도 많이 하던데 홍보도 많이 하고 술병이 되게 이제 좀 예쁘게 생겨가지고 저도 좀 눈여겨봤던 소주인데 저는 마시진 않아가지고 무슨 맛인지 뭐 느껴볼 기회는 없었고 그냥 곱돌이탕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우동 사리도 들어있었는데 되게 맛있었고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애호박전이랑 옛날 소세지전 그거를 한번 추가해서 먹었고 그거 다 먹고 나서는 뭐였더라 이름이 오소리 감투였나? 하여튼 무슨 이상한 고기인데 되게 좀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면서 좀 쫄깃쫄깃한 순대래 보쌈 같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이제 번갈아 시키면서 술을 좀 마셨고 오랜만에 만났어요. 재작년 여름쯤에 만났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2년 만에 만났었고 그때 만났을 때도 되게 오랜만에 모인 거였었거든요. 그 전에 거의 한 2-3년 전에 만났었고 그래가지고 거의 한 2년마다 모이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또 만나가지고 야 앞으로 우리 한 10번 더 모이면 60살 되겠다고. 다들 뭐 먹고 살기 바쁘기도 하고 가정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주자주 이제 보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좋은 거는 대학 때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대학 1학년 때 친구들이거든요. 그냥 철없을 때 되게 재미있게 아무 생각 안 하고 놀았던 이제 그런 시절이니까 지금 만나도 되게 좋아요. 뭔가 다시 내 속 안에 있던 그 유치함과 뭔가 철없음과 좀 어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눈치 안 보고 네. 마구 이제 표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시절로 돌아가서 이게 나이를 먹고 한 살 한 살 늙어갈 때마다 그 뭔가 좀 세상의 기준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있으니까 이래도 되나?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내가 30살인데 30살인데 이래도 되나? 내가 40인데 이래도 되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친구들 그러니까 대학 때 친구들 고등학교 때 친구들 만나서는 좀 그런 게 많이 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것도 있는데 그냥 그때 더 훨씬 어렸을 때 20살이나 어렸을 때 그 좋았던 시절들이 그때의 뭔가 감정들이 100% 떠오르고 그러진 않겠지만 그때의 그 느낌 감정들을 그냥 어렴풋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고 느껴보고 할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 앞으로 뭐 또 얼마나 더 오랫동안 계속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연락이 끊어지더라고. 네. 뭔가 뭐 싸웠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은 것 같은데 이 친구들하고도 연락이 거의 끊어질 뻔했었는데 다행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시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고 아무튼 2차는 거기 또 어디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무슨 맥주였는데 금별
금별 맥주. 금별 맥주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1차 끝나고 나오니까 2시 반 정도였는데, 맥주집이나 치킨집 같은 데를 이제 가려고 했는데, 문 연 데가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금별 맥주라는 곳이 대로변에 있었는데, 친구가 한번 가봤는데 맛있대요. 안주 같은 게. 그래서 가봤는데, 마침 딱 2시 반부터 오픈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먹을 수 있었고, 처음 들어갔을 때는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조금 뻘쭘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목소리가 엄청 커요. 엄청 큰데 1차에서 이미 만취했어. 그래서 약간 그 했던 말 살짝 반복하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 그 정도의 약간 알코올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취하니까 약간 혀도 조금 이제 느려지잖아요. 그리고 목소리 커지고 약간 그런 상태여가지고 사장님 카운터에 계시고 저희 넷만 이제 덩그러니 있는데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해가지고, 네. 저 포함해서 다른 친구들이 좀 진정을 시키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한 1시간 안 돼가지고 거의 꽉 차더라고요. 안주는 피자랑 파스타를 시켰거든요. 친구가 전에 여기 와가지고 파스타를 안주로 먹었는데 파스타가 진짜 맛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그래서 맥주랑 파스타를 먹나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가게 메뉴에 있는 거니까 안주로 먹으라고 만든 거겠죠. 그래서 파스타랑 베이컨 치즈 피자인가 시켰는데, 파스타도 물론 맛있긴 했는데 생각보다 맥주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는데, 맥주라네, 피자가. 그냥 일반 피자집에서 먹는 피자보다 저는 그냥 그 맛 자체가 되게 훨씬 맛있더라고요. 빵도 약간 좀 그렇진 않을 텐데 약간 페스츄리 같은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속 안에 도우가 약간 두툼한데 되게 겹겹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우.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2차에서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원래 그날 이제 술을 안 마시려고 했는데 하도 먹으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그날 참 유자 씨는 회사에 이제 동호회가 있는데, 동호회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유자 씨는 전시회를 가는 동호회를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회사 동료들 만나러 전시회를 간 상황이었고, 하윤이는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맡기고 그렇게 저희 둘 다 놀러 나갔던 건데, 원래는 이제 하윤이를 데리러 이제 밤에 제가 차를 끌고 가려고 술을 이제 안 마시려고 했던 건데, 그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이따가 애기 데리러 가야 돼서 먹으면 안 된다. 친구들이 이제 알았다 했는데, 문제는 이제 좀 취하니까 자꾸 먹으라고, 택시 타고 가라고, 먹으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것 때문만 먹은 건 아닌데, 저도 오랜만에 이제 술 한잔 하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유자 씨랑 잠깐 이제 통화하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버님께서 그냥 데려다 주실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네, 너무 좀 번거롭게 해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했지만, 그 뭐라고 하지? 그 모히또 말고 그 술 이름 있는데, 그 뭐죠? 요즘에 많이 먹는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요즘에 많이 먹는 그 술 있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는 건데, 위스키랑 해가지고 생각이 안 났다. 잠시만요. 메뉴를 한번 찾아보면 나오려나?
안주밖에 안 나오네. 아무튼 네, 술 한잔 했습니다. 맥주 말고 그 있잖아요, 이렇게 그 술 너무 궁금한데 그 술 뭔가 뇌세포가 죽는 느낌이에요. 요즘 한참 많이 먹었던 하여튼 좀 이렇게 시큼하고 달달하고 뭐 그런 술이었어요. 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되게 많이 이제 들어보셨어요. 그런 이제 뭐 라멘집 같은 데 가서도 많이 먹고 하는 그런 술인데 하이볼 맞아. 하이볼. 네, 하이볼이었어요. 얼그레이 하이볼이란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거 한 잔 시켜서 먹었습니다. 더 먹진 않고. 아무튼 2차까지는 그렇게 했고 친구 한 명이 술이 좀 취하는지 되게 피곤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깰 겸 노래방 갈래 했더니 눈이 커지면서 가자고. 노래방을 좀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근처에서 이제 문 연 노래방 찾다가 처음으로 들어갔던 곳은 4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을 코인 노래방 말고 일반 노래방을 되게 오랜만에 가긴 했는데 제 기억 속의 노래방은 한 2만 원? 이 정도? 2만 5천 원? 이 정도 느낌이었는데 뭐 요새 뭐 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뭔가 4만 원은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왔어요. 다른 데 갔더니 거기는 처음에 3만 5천 원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좀 깎아달라고 했더니 이제 3만 원 대신 저희가 이제 어차피 술을 좀 시킬 거여가지고 3만 원에 이제 술 좀 시키고 저는 사실 노래방 가서 원래 술을 잘 안 시키는 편인데 그 친구들은 술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노래방 가도 무조건 술을 시키더라고요. 맥주만 한 8캔, 9캔 마신 것 같고 저는 안 먹었는데 저는 그냥 옆에서 콜라만 마셨는데 아무튼 열심히 다 같이 노래하고 이제 한 6시 정도에 이제 저는 집에 좀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왔는데 친구들이 계속 더 먹자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그냥 이쯤에서 깔끔하게 헤어지자 라고 해서 일단 집으로 좀 왔고 친구들도 이제 집에 갈 줄 알았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용인에 살거든요. 용인까지 3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용인 사는 친구의 이제 아내도 집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아들만 둘인데 아들들도 있을 테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어디 딴 집에 가면 안 될 정도의 그 상태였거든요. 술이 좀 많이 취해가지고 물론 이제 막 실수할 만큼 취한 건 아닌데 그 집에 있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달갑지 않은 정도의 알코올 섭취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됐는데 만약에 제가 그 용인 사는 친구 집에 있는 그 아내의 입장이었으면 굉장히 곤란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음날 알게 됐어요. 그 당일에는 뭐 간지도 몰랐고 그날 가서도 엄청 또 거기서 술 많이 먹고 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그 저희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었어요. 젊었을 때. 그럼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오는 것도 싫었고 술을 많이 드시고 들어와서 저한테 시비 거는 것도 싫었고 뭐라고 하는 것도 싫었는데 꼭 그 친구분들을 데리고 올 때가 있었어요. 술이 엄청 취해가지고 그럼 또 집에 와가지고도 이제 술판이 벌어지죠.
근데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분들 계실 때는 그렇게 싫은 티를 낼 수가 없죠. 어쨌든 손님인 거니까. 그럼 이제 오시면은 이제 상 펴서 술이나 안주 같은 거 좀 내드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있다가 잘 계시긴 했는데, 이제 또 가고 나면 또 싸울 때도 있으시고 이렇다 보니까 제 기억 속에는 술을 먹다가 취해서 누군가의 집에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저는 싫었어요. 그게 뭐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근데 그랬었는데 이제는 제 친구들이 나이를 먹고 아저씨가 돼서 술에 취해가지고 사당에서 용인이면 얼마야? 분명히 지하철 타고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택시 타고 갔을 거고 한참 걸려서 갔을 텐데. 친구 한 명은 서울 저쪽 위쪽 살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봉구 그쪽인데 용인에서 또 도봉구까지 또 지하철 타고 가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택시 타고 갔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나오게 됐지만 친구 3명은 좀 더 긴 시간 우정을 더 돈독하게 했다. 그래서 물론 꼭 시간을 더 오래 보내고 술을 더 같이 마시고 더 많이 마시고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그래야지만 더 돈독해진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가끔은 좀 저도 뭔가 아쉬울 때가 있긴 해요. 뭐랄까 그냥 나도 술을 좀 좋아하고 잘 먹는 사람이었다면 좀 더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더 그 시간을 더 즐겁게 보내지 않았을까. 뭔가 내가 술을 안 먹어서 혹시라도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깬 건 아닐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그래서 분위기를 깨진 않더라도 술을 잘 먹었으면 잘 먹는 사람이었다면 이 즐거운 순간을 더 크게 증폭시킬 수 있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술을 잔뜩 마시고 헤어졌죠. 다음에 또 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언제? 한 3년 뒤? 막 그러더라. 그래서 다음에는 펜션 같은 거 좀 잡고 한번 뭉쳐서 놀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가족들이 다 모이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남자들끼리만 외박을 하는 것도 쉽진 않을 테고 그 뭔가 허락의 과정과 일정을 맞추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딱딱딱딱 해가지고 1박 2일을 어딘가로 간다? 이게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을 거라서 아무튼 오랜만에 대학 때 친구들 만나가지고 옛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참 재미가 있었는데 또 웃긴 건 편하게 A, B, C라고 할게요. 친구들을 물 좀 한잔 마실게요. 저희 학교에 1학년 때 어떤 이제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동기죠. 그 애랑 그 A라는 친구가 학기 초에 극초반에 사귀게 된 거예요. 근데 다들 좀 의아해했어요. 그 친구를 뭐 디스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보통의 기준에서 봤을 땐 대부분의 친구들의 의견은 그 여자애한테 왜 A랑 사귀냐 네가 너무 아깝다 뭐 이런 의견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아무튼 그랬는데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만에 헤어지고
헤어진 것도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웃기긴 했는데 아니 야 뭐 일주일만 헤어지냐 막 그랬는데 더 웃긴 건 헤어지고 나서 다른 남자랑 연애를 했는데 그 여자애가 그게 B였던 거예요. 근데 그 B랑도 그렇게 오래 사귀진 않았고 그때 그날 얘기했던 거를 들어보면 한 달 정도? 그래 길게 사귀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그 여자애랑 저랑은 같은 팀에서 애니메이션 만드는 작업을 했었거든요. 선배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이제 도와주는. 그래서 맨날 평일에도 같이 작업하고 주말에도 막 하고 방학 때도 집에 안 가고 계속 학교에서 작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호감이 좀 생겼던 거죠. 그래서 결국엔 저도 그 A는 일주일 사귀었고 B는 한 달 사귀었고 저는 이제 사귀진 않았지만 그래서 세 명이 호감을 한 여자에게 이제 어쨌든 가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막 하면서 네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그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는 원래 대학교 1학년 때도 되게 친했는데 한 여자를 이제 같이 동시에 사랑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좀 텀을 두고 사귀었던 거니까. 근데 그 텀이 되게 짧았어요. 헤어지고 거의 바로 B랑 사귄 것 같은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친구들이 너는 사귀었던 게 맞냐 도대체 너 혼자만 사귀었다고 착각한 거 아니냐 원래부터 B랑 뭔가 호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결론을 냈었죠. 저희들끼리는 너 혼자만 사귀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라고 이제 그 당시에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리고 친구들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A라는 친구 혼자만 이제 인정을 안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A라는 친구가 그 다른 과에 있는 이제 여하구를 그날 만났던 그 C라는 친구한테 소개팅을 해줬었나?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그 소개팅은 잘 되진 않았고 근데 그 소개팅 해줬던 그 여하구랑 그 A라는 친구가 결국엔 사귀어가지고 대학교 때 1학년 때 동거도 하고 네.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되게 일찍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그 A라는 친구는 지금 아들인가 딸인가 첫째가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네. 저랑 이제 같은 학번인데 고등학교 1학년 정말 너무 부럽더라고. 저 이제 하윤이 이제 한 15개월 16개월인데 그 친구는 첫째가 17살이니까 네. 아무튼 다 키운 거죠 뭐 이제. 네. 하여튼 뭐 그런저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하면서 제가 이제 다녔던 학교가 그냥 되게 산 속에 있어요. 시골에 있고 뭐 많은 수의 지방 대학교들이나 지방 전문대들이 좀 이제 그런 식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땅값이 싼 곳에다가 학교를 지어야 하니까 뭐 그런 거겠죠. 버스도 배차 간격도 굉장히 길고 눈 많이 오면은 버스 거의 못 다니고 뭐 이런 곳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친구들끼리 꽁냥꽁냥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좀 다양한 것들을 못 해본 게 약간 후회가 남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때 특히 뭔가 뭐랄까
그걸 못 해봐서 후회가 된다라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한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서, 지금의 시점에서 뭔가 이렇게 추억거리로 이야기할 만한 것들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서 그런 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아쉽다. 네. 그 뭐 옛날 추억거리가 별거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런 같은 추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랑 가끔 만나서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이런 거 자체가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좀 삶을 계속 좀 이어나가게 하는데 가끔 뭔가 기름칠 해주는 것처럼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걸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이 그때 친구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좀 들었어요. 전 대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선배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그 선배 추천으로 이제 그 선배가 그냥 우리 학교 괜찮다 와라 해가지고 이제 그 학교로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형은 이제 좀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작품을 좀 열심히 하는 그런 형이었어요. 그래서 그 형이랑 같이 작업하는 다른 형, 그 형 팀에 이제 들어가서 학교 초부터 그냥 맨날 이제 과 수업 들으면 과제하고 저녁 때는 그 선배들 이제 작품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맨날 일상이 똑같았거든요. 그냥 과제하고 그림 그리고 이게 다였어요. 물론 그 안에서 조금씩 뭔가 일들이 있긴 했지만은 뭔가 좀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못하고 다양한 이제 추억들이 없어서 뭐랄까 그때 그 시절의 그 기억을 더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좀 더 붙잡아 놓고 싶은데 별 추억이 없으니까 그 추억이 그러니까 좀 더 많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나마 그 친구들 그날 만났던 그 친구들과 자잘한 일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사실 또 막상 대학 때는 그 친구들 전부하고 그렇게 엄청 친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물론 친하긴 했지만 오히려 더 긴 시간을 보냈던 거는 그 선배의 애니메이션 작업 도와주는 그 팀들하고 오히려 더 긴 시간을 보냈는데 그 팀들하고는 그냥 맨날 그림만 그리고 별로 이제 뭐 대화나 추억거리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래서 참 그런 게 지금 생각해보면 아쉬워서 한 또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면 20년 전이니까 한 60살쯤 됐을 때 네. 지금 40살, 39살 지금을 좀 더 또렷하게 기억을 하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두면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60살쯤 됐을 때는 20살을 더 기억하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더 좀 아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0살 즈음 되었을 때는 20살에 뭔가 더 재미있는 추억이 없는 게 조금 더 후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 20살 즈음의 기억이 지금보다 더 많이 좀 흐려져 있을 수도 있겠다. 사실 그 친구들하고 한 2년마다 한 번씩 보는데 덕분에 20살 때 시절이 좀 천천히 잊혀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아마도 좀 더 기억들이 흐릿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그 친구들이 뭐 저를 만나주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같이 만나는 거지만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고 뭐 놀고 그러는 거지만 뭔가 좀 그냥 고마움 같은 거? 네, 그런 게 살짝 느껴지더라고. 그 친구들은 어리둥절하겠지. 응? 왜 고마워? 그냥 만나서 술 먹는 건데 뭐가 고맙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네, 뭐 그랬고요.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 보니까 네, 길어졌는데 제가 평소에도 되게 두서없이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오늘은 더 두서가 없었던 것 같다. 어쨌든 제가 뭐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그냥 어렴풋이라도 이런 거 아닐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거겠지? 라고 이제 네, 추측 정도만 하실 수 있더라도 뭐 그 정도만 돼도 만족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얼마 전에 그 노트북 정리를 하다가 하윤이 낳기 한 2달 전쯤 유자씨 사진이 한 장 나왔어요. 그냥 아마도 카메라로 그냥 대충 찍었던 사진인 것 같더라고요. 구도나 뭐 그냥 유자씨 밥 먹다가 밥을 한 숟가락 펐는데 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별로 뭐 이렇게 뭐 특별한 거 없는 이제 그런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윤이를 낳고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뭐 한 2년 정도 된 사진이라고 봐야겠죠. 느낌이 또 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이라는 게 뭐 이제 모델이 얼마나 잘생기고 예쁜지, 어떤 포즈인지, 뭐 카메라는 어떤 걸 썼는지,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 구도, 뭐 조명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은 그냥 그런 게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사진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연히 발견했던 그 유자씨 사진도 그랬고 그 사진이 10년 더 지나면 더 귀중해질 테고 20년 지나면 더 귀중해질 것 같은 그래서 많이 사진을 찍어 놔야겠다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찰나 너무 평범해서 굳이 사진으로 찍어 놓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제 순간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 순간을 더 좀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많이 해야겠습니다. 별로 인지를 못하고 살았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의식적으로 많이 남겨두고 많이 기록을 해둬야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요. 벌써 1시간이 넘었네. 오늘은 너무 또 더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길어졌던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네, 재미있게 들으시는 것이시겠죠? 네, 저는 네, 늘 그렇지만 자신이 없어요. 재미있게 들으시는지 네, 어떻게 듣고 계신지 참 네, 궁금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또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늦었네. 편집하고 자면은 1시도 넘을 것 같습니다. 저도 후딱 자고 내일 또 화이팅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좋은 밤 되시고요. 들어가세요.